제 입맛에 딱 맞았던 제육볶음을 꼽아보자면 제육볶음입니다. 한국인의 소울푸드 제육볶음. 오늘은 제육볶음 최고의 레시피를 알아보겠습니다. 제육볶음에 들어가는 고기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앞다리살부터 목살, 삼겹살 등을 사용하죠. 그러다 보니 레시피의 종류도 정말 각양각색입니다. 오늘은 이 수많은 레시피 중 최고의 레시피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는 870만 조회수를 기록한 백종원님의 대파 제육볶음입니다. 이 레시피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삼겹살을 쓴다, 불향을 입힌다, 고추장을 쓰지 않는다. 조리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파, 청양고추, 마늘을 큼직하게 썰고 삼겹살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삼겹살을 팬에 잘 깔아주고 중약불에서 기름을 내주세요. 이제 고기가 노릇노릇해지면 뒤집고 마늘을 넣습니다. 삼겹살에 기름이 많이 나오면 취향에 따라 조금 빼주셔도 좋아요. 이제 양념을 넣을 건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설탕 1.5큰술, 진간장 3큰술을 태우듯이 볶아주세요. 여기서 불맛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대파 2대, 청양고추 3개, 굵은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 각각 1큰술씩 넣어주세요. 고춧가루를 넣으면 양념이 금방 타버릴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고 물 60g 준비했다가 넣고 같이 섞어주세요. 이제 수분이 다 날아가면 불 끄고 후추, 참기름, 깨, 토핑 올려 드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요리가 완성이 되었으니 이제 맛을 보겠습니다. 이건 마치 깐풍기 맛 같은데요. 태우듯 볶아준 간장, 그리고 청양고추와 고춧가루에서 고추기름이 나면서 중국집 깐풍기를 먹는 맛이 납니다. 매콤하고 톡 쏘는 듯한 날카로운 맛입니다. 쌈을 싸먹기에도 좋고 술과 함께 먹기에도 좋은 자극적인 요리네요. 고기를 재우지 않아 조리 시간이 빨라 좋기도 하네요. 그럼 두 번째 레시피로 넘어가시죠. 두 번째 레시피는 821만 조회수를 기록한 이남자의 쿵님의 신김치 제육볶음 레시피입니다.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김치가 들어간다, 목살을 쓴다, 고기에 30분간 밑간을 한다. 요리 순서입니다. 먼저 고기와 양념장, 야채 손질을 해야 합니다. 돼지 목살 큼직하게 썰고 간장 3큰술, 설탕 1.5큰술, 후추 2분의 1티스푼 넣어주세요. 이대로 냉장고에서 30분 재워둡니다. 양념장은 고추장 4큰술, 고춧가루 3큰술, 물엿 2큰술, 다진 마늘 2큰술, 맛술 5큰술을 넣고 10분 동안 상온에서 불려줍니다. 이 레시피의 핵심 신김치. 다른 김치가 아닌 신김치를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물에 양념을 살짝 헹구고 물기를 짜서 썰어주세요. 양파는 2분의 1 개채 썰고 대파 한 주먹 어슷 썰고 청양고추 2개 어슷 썰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불을 켜고 들기름 1큰술에 신김치를 볶아주세요. 적당히 투명해지고 볶아지면 김치를 한 곳으로 치우고 재워둔 고기를 올리고 강불에서 볶습니다. 볶을 때 고기의 모든 면이 노릇노릇해지고 속까지 잘 익을락 말락 할 때쯤 양념장을 넣고 채소 넣고 2분 볶아주세요. 양념장을 너무 빨리 넣으면 고기가 익기 전에 양념이 타버리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무리로 통깨 뿌려 먹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요리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두꺼운 목살의 탱글탱글한 식감이 너무 기분 좋습니다. 목살로 이런 말 하면 비웃을 수도 있지만 괜히 부자가 된 느낌이랄까요? 이것이 집밥의 장점이죠. 푸짐한 고기를 양껏 먹는 느낌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대한 그 익숙한 제육볶음의 맛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역시 고추장이 좀 들어가야 기사식당에서 먹던 제육볶음 같이 느껴지네요. 바로 쌈 싸먹고 싶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궁금했던 이 신김치, 양념 자체에 김치의 맛이 강하게 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신김치만 따로 먹어보았습니다. 제육볶음이 오래 먹다 보면 물릴 수 있는데 계속 땡기는 이유가 바로 이 신김치 때문이었네요. 새콤한 맛이 한 번씩 돌면서 계속해서 먹고 싶어집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주의해야겠는데요. 네, 그럼 대망의 마지막 레시피로 가보시죠. 세 번째 레시피는 730만 조회수를 기록한 류수영님의 갈배제육 레시피입니다. 특징 세 가지는 갈아 만든 배를 넣는다, 앞다리살을 사용한다, 반찬통 하나에 모두 넣어 편리하다입니다. 저는 그동안 갈아 만든 배를 고기에 넣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요리의 맛이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핏물 빼고 고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요. 반찬통 하나에 양념을 모두 숟가락 가득 담아 3, 3, 2, 고추장 3, 간장 3, 설탕 2 큰술 넣어줍니다. 그리고 갈아 만든 배를 넣습니다. 류수영님 레시피에 용량이 나와있지 않아 저는 큰 캔 기준 3분의 2 정도만 넣었어요. 그리고 남은 건 맛있게 마셨습니다. 이게 바로 소소한 행복이죠. 다진 마늘 1큰술, 식초 2큰술, 참기름 1큰술 같이 넣어주세요. 고기 위에 손질한 대파, 양파, 살포시 올리고 소금 살짝 뿌려둡니다. 이렇게 냉장 보관하고 재워두시다가 배고플 때 드시면 됩니다. 센 불에 양념 태우듯이 볶아주세요. 저는 갈아 만든 배가 조금 많았는지 이 과정에서 수분이 날아가고 태우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고기가 익을 무렵 싱싱한 야채 넣고 국물 넣고 뚜껑 닫고 2분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마늘 1큰술, 후추 뿌리고 잘 섞어서 밥에 비벼 먹으면 됩니다. 네, 가장 기대했던 요리 바로 시식해 보겠습니다. 아니, 갈아 만든 배의 단맛이 너무 고급스러운데요? 자주 먹던 설탕, 물엿을 넣은 단맛과는 분명히 다른 느낌이네요. 또 이번 레시피 중 가장 저렴한 앞다리살을 썼는데 질기지 않고 부드러우니 신기합니다.
식초 2큰술이 연육 작용을 충분히 해준 것 같습니다. 조리 시간도 짧은 편이고 설거지거리도 반찬통 하나가 전부여서 자취생들에게 정말 호평을 받을 만하네요. 이렇게 유튜브 조회수 탑3 제육볶음을 다 모아서 먹어봤는데요. 제육볶음이 이렇게나 다양한 음식인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제 입맛에 딱 맞았던 제육볶음을 꼽아보자면 류수영님의 제육볶음입니다. 이 류수영님의 제육볶음 처음 먹었을 때 저는 이게 앞다리살로 만든 게 맞나 의심했어요. 아마 식초와 갈아 만든 배 덕분에 고기가 연해지고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엿의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더욱 고급스러운 맛이에요. 요리 시간이 매우 짧고 최소한의 설거지거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요리는 한번 재워두고 나면 일주일 내내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한 번씩 집에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김치찌개 레시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